핫쌤입니다. 오늘 코레일 시험 9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의사소통 지문을 빨리 독해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꼬리 위주로 읽고 사부 구성으로 짚으라 이겁니다. 읽다가 아니라 짚다입니다. 자, 지문에서 어디를 눈여겨봐야 하나? 여러분들은 대개 글을 전부 다 읽는 편입니다. 그렇게 다 읽으면 바보입니다. 그래서 문단의 크기 가지고 얘기할게요. 문단이 하나인 경우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읽고 마세요. 문단이 예를 들어서 3개인 경우는 첫 문단의 첫 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읽고 마세요. 그 중간에는 읽지 마세요. 이렇게 글을 읽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러면 답이 쑥쑥 눈에 보입니다. 자, 발문, 지문, 선택지 읽는 법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발문, 자, 위에서 묻는 질문을 발문이라고 합니다. 또는 질문이라고 하는데 나는 발문을 할게요. 이 발문도 첫 문장과 꼬리입니다. 꼬리. 그래서 항상 머리와 꼬리 위주로 읽습니다. 특히 발문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읽으려 하지 말고 항상 이 대화에서 첫 마디 그리고 꼬리 읽습니다. 첫 마디와 꼬리 위주로 읽습니다. 자, 지문도 앞에서 했듯이 문단이 하나인 경우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문단이 여러 개인 경우는 첫 문단의 첫 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단의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이렇게 읽고 마세요. 중간에 읽지 마세요. 이렇게 읽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빨리 익혀야 합니다. 선택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지 자 1번에 이렇게 내용이 있다 그러면 머리와 꼬리 위주로 읽고 마세요. 중간에 읽지 마세요. 어쨌든 글은 머리와 꼬리에 전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문과 지문, 선택지도 이처럼 머리와 꼬리 위주로 읽으세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글을 쓸 때 그냥 또는 아무렇게나 쓰지 않습니다. 첫 머리에서 무엇인가 하나 던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단어, 키워드라 그러죠. 이 키워드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 키워드 관련 내용을 이렇게 쭉쭉쭉 설명해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이 내용을 자기 하고 싶어하는 말, 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 무엇인가를 짚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꼬리에서 또 한 번 짚으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 글을 보는 방법, 핵심을 짚는 방법을 익히는 게 좋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 언제 다 읽느냐?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지문은 상대방 의사입니다. 지문을 크게 읽다와 보다로 나눌 수 있는데 읽다는 행간을 읽다처럼 해석하는 겁니다. 이 해석의 방법에는 정독과 속독이 있는데 정독과 속독은 우리한테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다, 짚어라 그럽니다. 그런 내용을 짚어라. 그 짚는 스킬 4가지가 바로 사부구성과 이항대립, 포맷, 꼬리물기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처럼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틀을 사용하면 상대방 의사를 상대방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사부구성과 이항대립 이 2가지 틀을 이분에게 다시 소개할 겁니다. 이와 같은 틀을 사용하면 답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만 골라낼 수 있고 지문 중 읽어야 할 부분만 빨리 읽고 선택지, 정보 판단할 수 있죠. 이것을 익히는 겁니다. 자, 사부구성인데 사부구성은
전문가들이 논설문을 쓸 때 많이 사용하는 틀입니다. 논설문은 자기의 의견을 드러낸 글이죠. 그래서 맞다 그렇다고 무엇인가를 인정합니다. 무엇인가를 가져옵니다. 이슈, 문제제기,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내 의견하고 자신의 의견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이 의견에는 왜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 왜냐하면 때문이다 하고 근거 사례로 밝히죠. 뒷받침하는 글입니다. 마지막에 그러므로 따라서 하고 자신의 의견을 한 번 더 정리 강조합니다. 그래서 머리와 꼬리 위주로 읽으라는 겁니다. 자, 실제 예문을 가져왔습니다. 이 글은 내가 쓴 글이 아니라 신문기사 원문입니다. 절대로 간편하지 않은 간편결제 서비스. 자, 제목 하나에 글의 내용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뜬다는 간편결제 서비스, 요게 맞다 그렇다입니다. 무엇인가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이슈는 간편결제 서비스죠. 그래서 맞다 그렇다를 읽으면 요즘 간편결제 서비스 뜬다 입니다. 그러나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불편함도 존재해 자식들아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고서 자기의 의견을 뒷받침합니다. 왜냐하면 때문이야. 그러므로 따라서 하고 한 번 더 자기 의견을 정리 강조합니다. 그래서 논설문 같은 경우는 대개 이 틀을 사용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부 구성 틀만 제대로 익혀주면 이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죠.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논설문은 대개 이 틀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하쌤이 속독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글을 빨리 읽는다고 속독법이 아니다. 글의 핵심을 짚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게 역시 내가 쓴 글이 아니라 신문기사 원문입니다. 첫 문단의 첫 문장 보세요. 화학물질이 급성독성으로 보통 반수치사량을 본다. 이게 맞다 그렇답니다. 맞다 그렇다. 그러나 자, 이 내용은 어렵죠. 그래서 이 글쓴이는 두 번째 문단에서 만성 독성은 하루 섭취 허용량을 따진다. 이게 바로 실제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죠. 맞다 그렇다. 자, 반수치사량 이거 어렵습니다. 개인들에게 필요한 내용, 정보, 하루 섭취 허용량 가져온 거죠. 자, 맞다 그렇다. 그런데 전환이죠. 그러나보다는 약간 약하지만 전체 내용을 전환합니다. 하루 섭취 허용량을 조금 초과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이 글쓴이가 하는 말은 그런데 조금 초과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때문이다 하고 근거 가지고 밝히죠. 그러므로 따라서 하면서 조금 섭취해도 매일 조금 초과 섭취해도 큰 문제 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먹어라 이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부 구성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렇게나 글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틀을 사용합니다. 자, 두 번째, 글을 머리와 꼬리 위주로 읽어라. 자, 실제 이 기사를 인터넷에 찾아보면 엄청 깁니다. 엄청나게 긴 사례를 가지고 꼬리 부분에 글의 색을 갖다 바꿔주면서까지 정리 강조했습니다. 꼬리 부분에. 하지만 눈에 보이죠. 그래서 내가 확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강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강조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동그라미 쳐야 합니다. 이 강조 표시 역할은 글쓴이가 나는 이걸 가지고 글 쓴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경우입니다. 자,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묵살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글이죠. 그래서 긴 글을 다 읽을 필요 없이 머리 보고서 무엇인가 짚을 게 없으면 꼬리 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동그라미 치고 강조 표시되어 있는 거 동그라미 치면 지나고 싶어 하는 메시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 이겁니다.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실제 이제 사부 구성으로 NCS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데이터가 있고 표가 있고 그들이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대화는 그들이 나의 입장에서 자기 생각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볼 필요 없습니다. 자, A사원, B사원, A사원, B사원이 서로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자, A와 B가 서로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책상에는 이 표가 있다 이겁니다. 이 표가 책상에 있습니다. A사원, 자, 우리도 이렇게 이번에 티켓을 SNS로 팔자 하고 제안하는 겁니다. 문제 제기. 그러니까 B사원이 하지만 있네요. 맞다 그렇다. 구매 인원수는 많을 거다. 하지만 할인율도 40 내지 60%. 이게 지금 현재 할인율 보니까 40, 60%이죠. 할인이 높다는 얘기는 싸게 판다는 얘기죠. 즉 우리에게 돌아오는 수익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중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A사원이 B사원이 제기한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설득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높은 할인을 감안하자 하겠지만 나왔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소비자들이 관심도 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하고 기대하는 떡을 얘기하는 거죠. B사원이 그렇지요. 맞다 그렇다. 하지만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방금 A사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또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값싼 티켓 판매글이 계속 게재되는 것도 계속이란 단어에 동그라미 치고 그만큼 재고가 많이 남아서 처분하려 한다는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계속 게재하면 재고가 많이 남아서 싸구려 처분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고 덩달아서 부정적인 인상 심어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A사원이 방금 네가 말한 그 부분은 어떻게 판매에 따라서 그 부분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정기적인 판매보다는 일회적인 이벤트로 이게 이항대립입니다. 계속이란 단어와 일회적인 이벤트 이게 바로 충돌하죠. 서로 대립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 판매 기간을 봐라. 장기간 계속 게재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게재하면서 팔았네. 짜식아 내 말 좀 들어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부 구성과 이항 대립의 관계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글은 머리와 꼬리 위주로 읽으라 그랬는데 이 글은 코레일 애시 문제죠. 자, 머리에서 무엇인가 짚을 수 있습니다. 템포의 완급이 이슈죠. 대단히 중요하다. 맞다 그렇다. 동일곡이다. 하지만 이지만 그래서 동일곡이다 하지만의 합성어죠. 이것을 짚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의견은 그 음악의 악상은 달라진다. 꼬리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읽고도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악상은 달라진다 했는데 악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대립관계로 말하고 있죠. 진술하고 있죠. 이항 대립관계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는 2017년 코레일 애시 문제인데 자, 꼬리 위주로 읽자 이겁니다. 이번에는 앞에서는 머리 위주로 읽었으면 이번 문제는 꼬리에서 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고 어렵습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어렵다,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꼬리로 내빼십시오. 꼬리로 가십시오. 자, 꼬리에서 그러나 있습니다. 또 요구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그러나 쭉 나오고 하지만 쭉 나오고 그러나 쭉 나오고 반면 쭉 나오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러나 이렇게 나왔으면 마지막에 있는 그러나 내 의견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그러나 내 의견. 여기서 그러나 어쩌고 영우에게나 기대할 수 있는 행위를 요구한다. 이것은 요구하나 이것은 요구한다. 플러스 뭐죠?
그러나 합성어죠. 그래서 이걸 동그라미 치는 순간에 행동 방향, 행동 관련된 단어를 찾으면 수정이란 단어와 딱 연결되죠. 그러면 수정이란 단어가 들어간 것은 선택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실제 해석을 해볼게요. 개별화적 정의 수정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받지 않을 수 없으니까 수정되어 나가야 하죠. 이것을 짚어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어느 학생이 이제 절대스킬 보고 있는데 문제풀이 방법을 완전 바꿨더니 속도가 점점 붙는다. 맞습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것을 익히는 겁니다.